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자기 온라인 수업이 이렇게 결정이 돼서 지금 부랴부랴 찍고 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이해를 배웠습니다. 자, 정보통신에 대해서 어떤 건지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고, 오늘은 정보통신의 발달 과정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정보통신은 과거에 어떤 식으로 변화했고, 또 앞으로는 또 이렇게 변화해야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금방 끝나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수업 들어볼게요. 그리고 수업이 우리가 2시간 블록 수업으로 돼 있는데 그냥 2시간 동안 이 강의 하나 듣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 있을 때는 강의를 한 개씩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와서는 우리 수행평가 또 열심히 해야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오늘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에 따른 현대 정보통신 기술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선생님이 PPT를 만든 건 아닌데 학습 목표가 1번과 2번이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을 먼저 했으면 더 알기가 좋은데 여기는 뭐 1번부터 나와 있으니까 여기 나온 학습 목표대로 한번 수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책 보면은 교과서 181쪽입니다. 자,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작은 통신기기의 편리함. 과거에는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책이나 신문기사 등을 활용하였고, 먼 거리의 문자, 도표, 사진 등의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는 팩시밀리를 이용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기기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질문은 미래에는 지금의 통신기기보다 얼마나 더 편리하게 발달할까라는 건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팩시밀리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팩시밀리가 뭔지 아나요? 아마 아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대다수 학생은 모르는 학생이 더 많을 거예요. 자, 팩스라고 하는 건데 이 팩스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자, 팩스는 그 전화기 이후에 나온 그 제품으로서 팩스는 지금도 쓰긴 하지만 뭐가 나오면서 거의 안 쓰게 됐다고 했죠? 바로 이메일. 이메일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안 쓰게 됐습니다. 팩스 지금도 쓰긴 하지만 거의 쓰지 않아요. 그리고 또 팩스는 팩스 기계가 따로 있어야 돼요. 전화기 같은 팩스 기계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구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해서 가정에서는 거의 안 쓰고 보통 뭐 학교나 관공서, 시청, 뭐 병원 이런 곳에서만 쓰는데 거의 안 씁니다. 지금은 그 이메일이 나오면서 거의 안 쓰게 됐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여기 나와 있던 스마트폰이 또 발달함에 따라서 팩스나 뭐 문자도 거의 안 보내죠. 요즘은 다 카카오톡이나 여러분들은 페이스북 메신저라고 하는 패매 많이 하죠. 자, 문자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미래에는 지금의 통신기기보다 얼마나 더 편리해질까? 그때도 얘기했는데 애플에서 뭐 만든다고 했습니까? 글라스. 애플 글라스라고 하는 애플에서 그 IT 안경을 만든다고 해요. IT 안경이 어떤 식으로 만들지는 개요는 안 나왔는데 굉장히 좀 혁신적이죠. 애플이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웨어러블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몸과 하나가 된다는 뜻으로 입는 디바이스, 장치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메일 얘기 하나 해보면은 최초의 이메일이 어느 이메일인 줄 알아요? 여러분도 혹시 한메일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한메일? 뭐 아는 학생도 있을 건데 선생님은 아직도 한메일을 쓰는데 이 한메일이 거의 선생님 중학교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10년이 넘었죠. 한 20년이 넘었죠. 이 한메일이 처음에 이제 메일을 막 도입을 해서 너도 나도 다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이라는 사이트가 이 메일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다음 많이 안 들어가죠. 네이버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이버나 구글을 많이 들어갈 건데 이 다음이 좀 멍청한 짓을 했어요. 이 한메일을 가입할 때 무료였는데 갑자기 유료화 정책을 합니다. 이 돈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 받으면 이제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생기는 뭐 네이버, 또 야후, 라이코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살아남은 것은 이제 네이버가 살아남았고. 그래서 지금은 이메일은 전부 다 무료예요. 대신에 뭐가 유료입니까? 이메일은 무료지만 뭐 큰 용량 같은 것을 이메일로 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료 버전으로 많이 이용을 해요. 이 클라우드는 그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핵심 그 용어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를 한번 볼게요. 자, 가정, 학교,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용을 안 하는 곳이 없죠. 여러분들 이용 안 하는 곳이 있으면 한번 알려주세요. 선생님 못 본 것 같아요. 이용 안 하는 곳. 심지어 스마트폰 없는 사람들 많이 없죠. 스마트폰은 없더라도 개인 핸드폰 정도는 다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스마트폰 이전에 정보통신 기술을 가장 많이 담당했던 장치는 뭐예요? 바로 컴퓨터예요. 컴퓨터. 근데 이 컴퓨터를 많이 썼지만 자, 스마트폰이 2009년도에 처음 나오면서 이 컴퓨터를 스마트폰이 대체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그 게임을 해도 뭐 물론 컴퓨터 게임도 많이 하지만 이 컴퓨터 게임의 그 액수보다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의 그 게임 회사가 벌어들인 돈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정보통신 기술도 변화한다. 이 스마트폰에서 또 여러 갈래로 이제 나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사물인터넷,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이 사물인터넷은 영어로 IoT라고 합니다. IoT. IoT의 약자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인터넷에 해서 선생님 물어볼 거예요. 수업 시간에. 알아놓으세요. 대답 못하면은 강의를 듣지 않은 걸로 알겠습니다. 자, 여기 빅데이터는 여기에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보통신 기술이 다른 기술들과 융합되어 발달한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있어요? 바로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인데 얘를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많이 표현하죠. 자, 예전에 자동차는 어느 분야였어요? 자동차는 우리 그전 시간에 배운 수송기술 분야였어요. 맞아요. 수송기술 분야인데 이 전기자동차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수송기술이라기보다는 정보통신기술이에요. 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자, 어떤 학자들은 이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굉장히 큰, 엄청나게 큰 스마트폰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자동차의 기능은 당연한 거지만 여기에 AI 기능도 넣고 또는 뭐 그 인터넷 기능을 넣어서 정보통신 기술의 그 기능을 넣어서 훨씬 스마트하게 만든 자동차예요. 그 외에도 한번 볼게요. 뭐 스마트 팩토리. 팩토리는 뭡니까? 공장이라는 뜻이죠. 자, 정보통신 기술과 제조 기술을 합친 거고. 자,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교량 안전관리 시스템. 얼마 전에 홍수 났죠. 이 홍수를 AI가 판단해서 교량을 저절로 올려주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또 자율주행 서비스, 무인 정찰기, 이거는 아까 말했던 수송기술과 결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이거는 생명기술과 연관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생명기술? 그 여러분들 스마트워치에 뭐 있습니까? 그 만보기 기능도 있고 당연한 거지만 요즘은 수면 측정도 해줘요. 그 다음에 심전도도 측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스마트해졌어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다른 기술들도 함께 발달하고 있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끼치는 영향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근데 이거는 반은 맞는 얘기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자, 신속한 건 맞지만 정확한 건 아니에요. 물론 정확하겠죠. 공신력이 있는 뭐 KBS나 뭐 이런 뉴스들은 정확하겠지만 요즘 하도 뭐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까? 바로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신속하지만 정확한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스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나 구글에서 내가 원하는 거 검색 그 단어만 써도 엄청나게 많은 게 나와요. 그래서 난 이거 찾기 싫은데 이게 먼저 나오네? 이런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정보를 얻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어떻게 하면 정보를 빠르게 얻을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하면 많이 얻을까가 중요했는데 요즘은 그 정보를 얻는 방법보다는 정보를 어떻게 하면 어느 정보가 더 좋은 정보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정보 공유가 자유로워졌고 바로 SNS 우리 SNS를 통해서
너도 나도 또는 다른 나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됐죠. 자, SNS는 뭐의 약자입니까? 자,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예요. 그래서 SNS는 선생님이 또 수업 시간에 질문할 겁니다. 꼭 알아두세요. 소셜 네트워크 그 다음에 서비스. 마지막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와이파이가 되고 또 LTE가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검색하고 사용할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보통신의 이제 발달 과정을 볼 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정보통신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볼 건데, 첫 번째 문자와 인쇄술의 발명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발명은 뭐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까? 문자의 발명이죠. 자, 우리나라에도 누가 있었어요? 세종대왕님이 있어서 훈민정음을 만들고 한글을 창제를 했죠. 자, 이 문자의 발명은 엄청나게 그 인류사의 발전을 이끌어냅니다. 자,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이 말이 무엇이냐? 굉장히 그 그리스나 이럴 때 또는 이집트 시대에 피라미드를 만들던 시대에 뭐가 없었어요? 바로 그 문자가 없었어요. 그 상형 문자는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쓰는 알파벳이나 한글이나 뭐 라틴어나 이런 스페인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피라미드 만들 시기에 그런 것들을 혹시라도 그 잘 기록을 해놨다면은 그 피라미드의 미스터리를 풀 수도 있고 오히려 과학기술이 더 발전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죠. 그래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쇄술의 발달입니다. 자, 인쇄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자긍심이 있는 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직지심체요절. 다들 국사 시간에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뭘 발명을 해가지고 그 찍은 책이에요. 바로 금속활자. 금속활자를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명을 해서 그 인쇄를 한 책 이름이 직지심체요절인데, 이거는 뭐 다른 얘기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현재로서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프랑스에 있어요. 자, 프랑스에 있는데 선생님 얼마 전에 그 무슨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있으면은 엄청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책이니까 한번 잘 찾아보세요. 자, 금속활자의 발명, 직심체유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 뭐의 발전이 또 정보통신 기술을 발달하게 했냐?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 자, 전기를 이용한 통신기술의 발달. 바로 몇 차 산업혁명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나요? 3차 산업혁명으로 많이 보는데, 선생님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전기와 컴퓨터의 발명이다. 그래서 정보의 전달 속도가 훨씬 빠르게 됐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 전체가 변화를 했다. 첫 번째는 전신기, 모스의 전신기. 여러분들 모스부호라고 들어봤어요? 띠뚜, 띠뚜, 뭐 이런 식으로 모스부호를 보내는 전신기. 예전에 세계 2차 대전 했을 때는 요걸 많이 썼습니다. 암호화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선전화기가 나왔어요. 선을 이용해서 전화기가 나왔고. 유선전화기는 누가 발명했어요? 바로 벨이라는, 미국의 이제 벨이라는 사람이 발명을 했고, 유선전화기 다음에는 이제 마르코니의 무선 전신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전화기가 나왔겠죠. 이런 식으로 전기가 발전함에 따라, 전기를 발전시킴에 따라서 엄청나게 정보통신이 많이 발전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사회로 오면서 뭐가 나옵니까?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나오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이제 전파로 음성을 전달했고, 이제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전달하기 시작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정보통신 기술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뭐가 발명됩니까? 컴퓨터가 발명이 돼서,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대량의 정보를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해졌다. 언제 어디서나 밤이든 새벽이든 아침이든 우리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제 발달 과정이 잘 나와 있는데, 자, 개인용 컴퓨터에서 이제 휴대전화, 그 다음에 인터넷, 스마트폰. 여기서 인터넷에서 이제 컴퓨터로는 많이 인터넷 했지만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인터넷이 가능하게 된 가장 큰 기술이 무슨 기술입니까? 바로 여러분들도 많이 쓰고 있는 와이파이라는 기술이에요. 이 와이파이가 발명되고 이
와이파이 기술을 스마트폰에 넣음으로써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이파이가 굉장히 큰 혁신적인 혁명을 이뤄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한번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그림 한번 보니까 컴퓨터 학습, 뭐 가정교사 이제 필요 없어요. 뭐 이런 말도 하고 로봇 도우미도 나오고 재택근무,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좋아요. 그 다음에 원격 의료 시스템, 이제 화상으로 이제 의사나 간호사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상회의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예전에 한 1년 전만 해도 많이 상상은 했어요. 근데 현실로 다가오는 데는 조금 괴리감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많이 하고 있죠. 원격 수업도 많이 하고 있고, 재택근무 엄청 많이 하죠. 뭐 때문에? 바로 코로나19가 이런 것들을 빠르게, 미래의 모습을 빠르게 현실로 앞당겨 줬죠. 그 외에도 이제 또 많은 것들이 변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술은 뭐가 있으며 발달 정도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로봇 도우미는 아직 실현이 안 됐죠. 근데 그런 로봇들도 많아요. 뭐 치킨 튀겨주는 로봇, 커피를 또 만들어주는 로봇, 이런 것들도 뉴스에서 종종 나오죠. 앞으로 20년 후 정보통신 기술을 모형 모습을 상상하여 그림으로 표현하고 발표해보자. 이건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정보통신 기술은 다른 분야 기술과의 뭐를 통해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둘이 합쳐진다고 했죠. 바로 융합을 통해서 어떻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못 따라갈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발맞추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가장 먼저 발명된 정보통신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조금 어려운데 뭐가 있어요? 바로 유선 전화기부터 발명이, 아까 누가 발명했다고 했어요? 유선 전화기? 바로 벨이 발명했어요. 자, 보기에 설명하는 정보통신 기술은 뭘까요? 자, 유비쿼터스의 확장된 개념으로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결된 기기들이 사람의 개입 없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 스스로 일을 처리한다. 기계들이 인터넷이 돼서 스스로 일을 처리한다. 바로 뭐예요? 사물인터넷, IoT. 꼭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정보통신 과정을 이해하는 학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봐요.